미얀마에 이어 몽골이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여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의 고다른 하나는 러시아에서 몽골을 통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인도양과 중국을 연결하는 미얀마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직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미얀마는 오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동남아시아에서 유리하다시피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개입 의혹이 있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며 세계적인 비극이 미얀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얀마 현지 SNS에서는 중국군이 미얀마 내에 몰래 입국했으며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얀마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몽골 역시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얀마처럼 선거를 전후로 하여 위기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 사태 이후 몽골이 위협에 처하자 우리 특수부대가 파견됐습니다. 몽골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동맹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몽골 역시 미얀마처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으나 미얀마 사태 이후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몽골에는 친중 성향의 정치 인사들과 중국 돈을 먹는 커뮤니티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이 미얀마처럼 자칫 친중국가 혹은 친중 군부 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의 위협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미얀마 사태로 요동치는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정세 역시 매우 크게 요동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태에 앞서 한국의 특수부대가 몽골에 파병돼 몽골 특전사 양성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몽골 제국과 고려가 군사적 연합 관계를 잃은 후 수백 년 만에 다시 조합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얀마의 인구는 5천만 명에 달하지만 몽골은 불과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광역시 인구에 약간 못 미치는 인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몽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몽골 자치주 때문입니다. 몽골 민족도 우리 한민족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는 민족입니다. 몽골 민족이 사는 땅은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서 지금의 독립국가인 몽골 공화국은 북쪽에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남쪽에는 중국의 내몽골 자치주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몽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 때문도 있지만 바로 내몽골 자치주에는 무려 400만여 명의 몽골족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까지 합치게 되면 약 2,500만 명 수준입니다. 만약 두 지역의 몽골 민족이 힘을 합치게 되면 중국에게는 다소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이구르 사태에 국제적 여론이 집중되면서 우이구르에 이어 몽골까지 독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내몽골 자치주는 독립움직임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몽골은 강력한 독립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국이 내몽골에서 허용됐던 몽골 문자와 몽골어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몽골족은 국경을 뛰어넘어 민족 간 연대가 이뤄져 중국 당국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내몽골에 있는 몽골인들을 돕기 위해서 몽골공화 국내의 몽골인들과 세계에 흩어진 몽골인 디아스포라까지 가세해서 미국 백악관의 청원을 하는 등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몽골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당국이 크게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실제 해외 몽골인들의 노력으로 중국 공산당의 몽골 민족 문화말 살 정책은 중단됐고, 또 중국 당국이 과거 몽골 제국제 고원나라가 중국의 역사라는 문화 공정까지 진행하는 것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국제적인 여론 조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다면 중국 당국은 몽골공화 국내의 고도의 내정 개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몽골 내 친중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서 중국으로의 경제적 종속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내륙 국가임 특성상 채굴되는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불어화에는 마땅한 산업 기반이 없는 몽골에서는 더욱 광산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나마 있던 강물까지 말라버리며 몽골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과거 청나라의 영토처럼 내몽골뿐 아니라 몽골까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긴장감을 느낀 미국 행정부에서는 몽골과 한국 미국의 삼각 동맹 관계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세 국가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몽골과의 군사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국방부의 정식 요청을 통해서 2006년부터 매년 한국 특전사와 해병대 사령부가 교대로 몽골에서 개최되는 컨테스트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여 몽골군의 전력 증강 및 전술력 기량 양산을 돕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특수부대가 파견되어서 교관으로 몽골의 특전사 양성을 지도하는 일을 한국, 몽골, 미국이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몽골은 인구가 적은 나라이지만 군인들 개개인의 피지컬이 매우 우수해서 특수부대 형태로 정례화한다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국가 방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몽골군이 정예화된다면 중국과 몽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몽골은 물론 해안가가 있는 요서 지방까지 국경을 확대해서 내륙 국가의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부터 시작된 피봇 투 아시아, 즉 아시아 핵 정책, 다시 말하면 대중국 감제 전략이 시작된 이후로 몽골과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는 국가가 아니었으나 2014년 이후로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수시로 한국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국제정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주로화제 몽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선거 개입이 있지 않을까 하며 우려의 문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 매체에서는 몽골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영계렐이라는 인물로 1993년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정책연구 석사 학위를 땄을 뿐 아니라 2011년에는 미국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래밍 아이젠하워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운 인물입니다. 특히 그녀는 인권운동가일 뿐 아니라 몽골 민주여성협회 지도자로 명성을 높이는 심지어 미국인 남편을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친미국적 성향은 일부 보수적인 몽골인들로 하여금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만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는 몽골에서는 새로운 여성 지도자를 내야 할 때가 되었다며 해외 언론사들은 그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몽골이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중국 감제 전략에서 미국과 친한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어 2007년경부터는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사이에 유럽연합과 유사한 연합체제를 만들자는 의견과 논의까지 나와 회의를 끈 바 있습니다. 현재 양국 국민은 긴밀한 관계임에도 비자 없이는 체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몽골에서는 100명 중 1명꼴로 몽골 인구 3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또한 몽골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은 한국에 다녀간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몽골 간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양국에서 서로 사업과 거주가 가능한 유럽의 쉥겐 조약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몽골과 한국이 유럽연합 시스템이나 쉥겐 조약과 같은 출입과 통행사업이 자유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몽골의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행히 몽골은 300만 명 수준의 적은 인구여서 국가의 행정 시스템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있을 경우 급격한 국민소득의 신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현재 몽골은 차세대 산업 분야로 정보기술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몽골은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하여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은 중국의 동북 삼성 지방에 정보기술 관련 협력 및 외주를 맡겼으나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에 있던 정보기술 협력업체를 몽골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몽골은 특히 최근에는 한국으로부터 전자정보제도를 그대로 인식받고 있으며 몽골 통신인프라 사업 초기 대한민국의 통신업체들이 지분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몽골의 광역통신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몽골 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그중 37% 정도가 LTE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3G 환경에서 웹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구가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있는 유럽이나 기타 제3 세계 국가들보다 우수한 정보기술 강국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몽골은 아시아에서 및 안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부패 지수가 높고 정경 밀착이 심한 상황이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동등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몽골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과 지자체 등에서는 몽골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몽골이 선진국인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체제로서 부강한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돼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잠재적인 위협 국가들에게 대항할 만한 균형을 갖출 수 있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내몽골 사태에서도 몽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미얀마에 이어 몽골이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